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북근의 혼술 7월 6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최근 미래통합당 자기 대권 후보군을 놓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꿈틀거리는 대권 주자가 있다. 이 말이 지금 여의도 정가의 화제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존에 있던 대권 주자들은 시효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내에는 주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외부에서 데리고 올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어떤 염두에 둔 사람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이지만 일단 그 말을 계기로 범보수안에서 차기 대권 주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995년 그때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중반 때죠. 그때 당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깜짝 놀랄 만한 젊은 후보 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김영삼 정부 청와대를 출입할 텐데 그 깜짝 놀랄 만한 젊은 후보 이 이야기와 밖에서 꿈틀거리는 대권 주자가 있다 이 이야기가 묘하게 좀 어떤 교집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청와대 출입을 할 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과 직접 단독 인터뷰를 하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신문사마다 창간 기념일이 있죠. 창간 기념일이 되면은 지방 언론은 꺾어지는 해 5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창간 10주년, 15주년 이렇게 꺾어지는 해에 단독 인터뷰를 했고, 전국 일간지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과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 임기 5년제니까 지방 언론도 현직 대통령과 어느 언론이든 청와대 출입 기자가 있는 언론사는 한 번은 인터뷰를 하게 되죠. 그때 제가 마침 청와대 갓 출입을 했기 때문에 갓 청와대 출입을 했을 때라서 창간 기념일에 10월 10일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영남일보가 창간 5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편집국장님이 본사에서 올라와서 제가 출입 기자고 김영삼 당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당시 가장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던 것은 김영삼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포스트 김영삼. 그러니까 그다음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때 한 2년 정도 남았었는데 여당이죠. 여당의 후보가 누가 될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8.6 이야기도 나오고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됐죠. 그러니까 8.6 이게 막 태동하던 시절입니다. 이해창, 김도경, 박찬종, 이수성, 이한동, 이홍구, 최병렬, 최형우 이런 사람들이 앞다퉈서 본인이 대권 후보다 이런 이야기하고 또 YS가 독불 장군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제동을 걸기도 하고 그 무렵이죠. 그 무렵에 저도 YS를 인터뷰를 하면서 당연히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후계자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 그때 YS 대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 이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큰 기사죠. 후계 구도에서 8.6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젊은 사람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그것을 그 기사에서 중요한 제목으로 뽑아서 써야 되겠다 하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인터뷰를 했고 10월 10일자 창간 후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영남일보 창간 70주년, 50주년 기사가 10월 10일자에 나가기 전에 10월 9일자에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비슷한 내용을 단독 보도를 해서 정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때 내용이 뭐냐면은 니혼 게이자이와 YS 인터뷰에서 YS가 자기 대통령 후보 문제가 나오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덕적이고 진지하며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젊은 후보를 내세워서 승리하겠다. 젊은 후보 이렇게 이야기했고 특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대교체는 국민의 압도적인 요청인 만큼 국민이 깜짝 놀랄 정도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때 깜짝 놀랄 만한 젊은 후보 이것이 정가의 화제가 됐죠. 특히 여당 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그때 정가에서는 그 깜짝 놀랄 젊은 후보가 누구냐? 여기 온통 관심이 갔죠. 그때 부상이 됐던 인물이 이인재 당시 경기도지사 그리고 강재섭 의원 그리고 강창희 의원 이렇게 됐습니다. 강재섭은 당대표가 있고 강창희 의원은 국회의장까지 했죠. 그때 이인재 지사와 강재섭 의원이
1948년생인가는 불과 47살이었죠. 그리고 강창희 의원은 46년생이니까는 49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젊은 후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런 그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YS도 처음에 대선에 도전할 때 40대 기술원 이것을 내세웠기 때문에 40대인 이 세 사람이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YS는 뭐 사석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거는 아니고 그냥 활용이니 하면서 아직 현직에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자기 대권 주자로 거명이 되니 당신들이 아니야, 새로운 주자들은 올 수 있어, 이렇게 그냥 경고를 한 것이다. 그리고 세대교체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깜짝 놀랄 만한 젊은 후보 마케팅이 막 벌어졌고, 그것을 가장 유효하게 사용한 사람이 이인재죠. 이인재가 깜짝 놀랄 만한 젊은 후보는 나다, 이렇게 하고 막 치고 나온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은 이인재 그 도지사는 당시에 YS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45살에 최연소 노동부 장관에 발탁이 됐고, 그리고 YS가 그 이야기를 한 10월달인데 1995년 10월달인데 그 전에 6월 지방선거에서 아주 젊은 나이에 40대 나이에 경기도지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깜짝 놀랄 만한 젊은 후보는 나다, 이렇게 해서 이인재 대권 주자 대망론이 그때부터 막 떴죠. 그때부터 뜨기 시작해서 실제로 경선까지 나가서 치열한 경합을 벌였는데 그때 이해창 후보에게 패배했죠. 패배해서 2위로 낙선을 해서 경선에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낙선을 해서 결국은 당을 나와서 국민신당을 만들어서 대선에 나섰지만 결국 최종 승자는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였죠. 그래서 결국은 이해창, 이인재 이렇게 보수가 분열이 됐기 때문에 진보 쪽에 정권이 갔다,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어쨌든 깜짝 놀랄 젊은 후보는 이인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말을 계기로 젊은 후보로서 이인재가 부상이 됐습니다. 지금도 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뭐 같은 보수 정당 계열이지만은 야당이 됐죠. 미래통합당에서 꿈틀거리는 대권 주자, 이게 관심을 끄는데 당장 지금 그러면 꿈틀거리는 대권 주자가 누구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전에 했던 말들, 뭐 40대 경제통, 뭐 당박해 있는 사람, 호남 출신이 아니고 현재 공직에 있지 않고, 이런 말들이 막 조합되면서 여러 사람이 거론이 됩니다. 그게 실제로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언론에서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나오는 인물들이 홍정욱 전 의원, 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또 뭐 윤석열 검찰총장, 이 정도죠. 홍정욱 전 의원은 과거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원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도 유망주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좀 나이도 젊은 데다가 지금도 1970년생이니까 아직 50이죠. 그때는 더 젊었죠. 나이도 젊은 데다가 또 외모도 수려하고 뭐 학벌 스펙이 또 대단합니다. 뭐 하버드도 나오고 막 그렇게 했고, 또 그 아버지가 영화배우 남궁원 씨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배경으로 해서 또 언론사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뭐 경제 마인드도 있다. 그래서 홍정욱 전 의원이 좀 부상이 되는 것이고, 또 한 사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맡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탁이 됐죠. 그래서 저 경제부총리를 맡았는데 어떤 뭐 흑수저 인생, 뭐 야간고등학교, 상고, 야간대학교, 뭐 소년가장, 이런 이미지, 이런 어려운 고난을 극복을 하고 경제부총리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화제가 됐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로 발탁이 됐지만 소득주도 성장론에 반대를 하면서 핵심 경제 참모들과 또 마찰을 일으킨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보수의 또 주자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은데, 이 홍정욱 전 의원과 김동연 전 부총리는 공교롭게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SNS 활동을 하거나 대외 활동을 막 시작을 하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은 SNS에 자신이 자전거를 타는 사진과 함께 영어로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런 문구를 올려서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오고,
본인이 그 회장으로 있는 그 기업의 주가도 지금 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김동연 정부총리도 그 최근에 그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한 워크숍에 참석을 해서 마치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본격화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존에 또 대권 주자들이 있죠. 본보수의 대권 주자들이 있습니다. 유성민, 한교안,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있죠. 이 주자들이 지금 또 새로 나타나는 꿈틀거리는 후보들, 깜짝 놀랄 젊은 후보들, 이 후보들과 같이 한데 모여서 빅텐트를 치고 어떤 그 경선 흥행모를 해 나간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움츠려 있는 보수 유권자들의 관심을 좀 일깨우는, 그래서 좀 활력을 좀 찾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꿈틀거리는 후보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쪽에서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다음 대선에서 팽팽한 구도라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인물이 나와야 되고, 그 인물이 경쟁을 해서 한 사람이 우뚝 서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보수가 또 단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1995년 깜짝 놀랄 젊은 후보론을 내세웠던 YS의 생각, 그것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